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두 분 모두 제약 바이오를 꼽아주셨기 때문에 다른 대만은 없을까 많은 분들 주목하고 계실 텐데요. 이번 문제를 통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SMR 호재 그리고 한미협력 기대감, 원전의 투자 전략을 적으시오. 원전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전일 밤이었죠. 미국에서 글로벌 원전, 특히 SMR의 판도를 바꿀 역대급 계약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테네시밸리 당국과 엔트라원 에너지 이 두 기업이 함께 협력을 해서 뉴스케일사의 SMR 총 6기가와트를 건설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얼만큼의 규모냐 확인을 해봤더니 약 450만 가구 또는 새롭게 지어지는 데이터 센터 60기에 이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엄청난 규모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그 수혜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굉장히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뉴스케일의 2대 주주로 ODM 핵심 파트너사죠. 앞으로 이번 계약을 통해서 수조 원대 수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을 72모듈이라는 규모로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는 약 20모듈을 연간 생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수주를 늘리기 위해서 증설이나 미국 내에 생산 기지도 구축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두산 에너빌리티 무려 12일 만에 62,000원 선 위로 웃도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동안 조선과 방산이 갈 때 원전이 뒤처졌던 만큼 다시금 주도주 자리를 되찾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전에 대한 투자 전략 두 분의 보드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두 분은 보드를 들어주시죠. 자, 조방원은 하나 아니냐. 항상 이렇게 같이 묶어서 부르는데 왜 요즘에 이렇게 조방만 얘기를 하느냐 하는 분들 꽤 계셨을 것 같아요. 저희 프로그램 9월에 개편하고 나서도 조선, 방산 얘기는 꽤 많이 전해드렸습니다.만 원전 이야기를 하지 않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좀 아쉽다 하는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원전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고 두 분의 이야기를 보면 SMR의 진짜 수혜주만 주목하자라고 김민성 매니저가 얘기를 했고 또 국내 원전주 투자는 X,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에 별 3개를 달아주셨습니다. 일단은 무슨 얘기를 먼저 들을까 좀 고민이 되는데 성 대표님, 네. 국내 원전주 투자 X 하니까 좀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뭐 국장을 무시하거나 그런 건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제가 이렇게 결심을 한 이유는 저 또한 사실 국내 원전주에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작년 11월에 이제 그러니까 원자력과 관련된 큰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때 주가가 뉴스케일 파워는 40%가 오르는데 국내에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딱 10%가 오르더라고요. 자,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원전주는 미국에 가서 뉴스케일 파워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원자력이라는 이 섹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이 신재생 쪽으로 더 많이 발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자력 기술은 더 발전할 거고 특히나 이제 뭐 데이터 센서가 늘어나고 이렇게 인공지능이 늘어나게 되면 전력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자력 특히 소형 모듈 원자력 SMR 늘어날 테지만 그런 것들을 투자를 할 때는 국내보다는 미국에 직접 가서 그것도 대장주인 뉴스케일 파워에 투자하는 게 낫다. 네, 섹터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저는 기업을 선택할 때는 우리가 국내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미국도 선택을 할 수가 있으니 이왕 주가가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제가 국내는 아니고 미국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국내에서 정말 해야 된다라고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뉴스케일 파워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같이 오르기는 오릅니다. 다만 수익률의 차이가 있을 뿐.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호재가 발생을 했을 때 훨씬 더 많이 반영하는 쪽으로 가는 게 개인 투자자는 사실 수익 보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게 뭐 한국이면 어떻고 미국이면 어떻습니까? 일단 똑같은 원자력 쪽에서 좋은 호재가 터졌을 때 우리에게 수익을 더 안겨줄 수 있는 쪽으로 움직여보자라는 전략이신 거고 원전 자체는 좋게 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SMR의 진짜 수혜주만 주목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같은 맥락이에요. 이제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만 이제 수혜를 받을 것이다. 사실 국내에선 두산 에너빌리티밖에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에 대한 얘기를 이제 반박을 하는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대 수익률은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는 또 세금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아는 대표님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엔비디아 매도를 무서워서 못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소득을 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이 벌어도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는 게 미국 증시다 보니까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이것도 바닥에서 어마무시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 수익률이 약간은 적더라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국내에 대한 포커스는 원전에 대한 SMR은 두산 에너빌리티밖에 없기 때문에 여전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저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이제 원전에 대한 대형 원전에 대한 노이즈가 만들어지면서 급락을 했을 때도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SMR에 대한 모멘텀은 사실 뉴스케일 파워가 가장 빠르게 상용화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모멘텀을 국내에서 직접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밖에 없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분 투자까지 진행을 했고요. 이번에 뉴스케일 파워가 수주를 하는 금액이 약 한 80기 정도가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단순 금액으로 환산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수주가 들어갔을 때 약 저렴하게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한 3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80기로 하면은 24조짜리에 대한 수주를 진행을 하는 건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과거에 대형 원전에 대한 수주에 기자재를 공급했었던 비율을 보시게 되면은 대형 원전에 한 5조에서 10조 가량에서 한 1조 정도를 기자재로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약 15% 가량에 대한 수주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같이 가져오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이번에 24조에 대한 수주에서 3조 6천억에 가량에 대한 수주를 같이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적 모멘텀은 조금 적을 수는 있더라도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많이 갈 수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전력 공급을 한 4배 정도 증가를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SMR에 대한 기준으로 약 1000기 정도가 필요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뉴스케일 파워가 상용화를 가장 먼저 진행을 하고 수주를 다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도 여기에 대한 수주가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보다는 가격이 더 올라갈 수가 있다라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방금 뭐 말씀하실 때 잠깐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가 나왔는데 차트 분석도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중간에 뭐 약간의 이슈가 있어서 네. 빠져 올라왔습니다만 그 횡보권 구간에 다시 진입을 하는 모양새거든요. 아마 꽤 오랜 기간 동안 그 횡보하는 당시에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하나 고민하셨던 분들이 다시 똑같은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사실 근데 공포보다는 이 정도 횡보면은 행복한 고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투자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어디가 바닥일지 모를 정도로 내 종목들이 다 하락을 했는데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많은 상승을 띄워놓고 나서 일정 구간을 버텨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이즈가 크게 움직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다시 한번 여기 라인까지 빠르게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격대를 지지하고 있는 매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하방으로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상방으로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앞으로에 대한 SMR에 대한 시장은 2030년도 이후부터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그때부터 수주가 더 드라마틱하게 늘어날 수가 있다 보니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라인대에서 패닉셀이 나온다 하더라도 5만 5천 원대 라인은 크게 이탈하지 않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 가지 노이즈가 만들어지면서 5만 5천 원대로 다시 한번 내려온다라고 하면 저는 다시 한번 매수의 기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홀딩을 한다라고 하면은 정고점 7만 4천 원대를 돌파하고 8만 원대에서 9만 원대까지에 대한 테스트까지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루즈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성 대표님께 짧게 마지막 질문 드리고 이제 넘어갈 텐데 방금 봤던 그 차트에서 골짜기를 살짝 팠던 그 부분, 네.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와의 이 계약을 어떻게 협상을 어떻게 했느냐 부분 때문에 결국은 이슈가 터졌던 건데 지금은 한미 정상이 만나고 앞으로 뭐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키워지면서 살짝 묻힌 느낌이 있거든요. 이대로 그냥 묻어가면 되는 건가요? 분위기가 사실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전에 관련된 발표가 빠졌잖아요.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었습니다. 사실 만약에 정말 정부에서 이 우리나라 원전을 잘 살릴 생각이 있었다라고 하면 분명 거기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그 협상 내용에서 빠진 것 자체가 우리가 정말 그 굴욕적인 조약을 맺은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였거든요. 예. 그래서 더더욱 국내에서는 원전주를 안 하는 게 좋겠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걱정거리가 완전히 다 해소된 건 아니기 저는 때문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언제 어디서 또 터질지 모르니 네. 조금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